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의 팝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 인물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 현안을 알아보는 배종호의 팝피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고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요. 최다선 의원이신 서울 영등포 갑의 김영주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얼굴이 그냥 갈수록 더 그냥 빛나시고 좋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비결이 뭔가요? 저요? 그냥 속 없이 네. 매달 즐겁게 네.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가요? 아유 나한테서 나오고 만나는 네. 사람한테 나오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에너지의 근원이시니까 네. 만난 분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나눠주시겠네요. 나눠주고 있죠. 그럼 제 이제 주변에 많이. 그렇군요. 네. 영등포 지역구에서 굉장히 인기 좋으시죠? 아이, 3선까지 비례까지 4선째 하는 거를 계속 인정해 주신 거 보면 조금 그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보니까는 남자 의원들 가운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최근에 뭐 칭찬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아, 네. 어떤 방송에서 네. 의원들 서로 칭찬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우리 당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의원 중에 하나. 근데 불편할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칙으로 굉장히 추천을 해서 그분이 국민의힘. 내 국민의힘. 어허. 근데 김영주 의원님을 칭찬했습니까? 네. 오, 그렇군요. 우리 평소에 짜고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오. 제 평소에 그 제 생각은 네. 여야가 그 논쟁을 할 땐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는 여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성 의원 중에서는 좀 위에 있는 편에 속하니까 편안해서 저를 추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얼굴도 좋아 보이신데 건강 비결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DNA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DNA. 친정 어머니가 네.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앞으로 가셨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먹어라. 물을 평소에. 네. 그리고 네.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세상 떠날 때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게 딱 둘이래요. 네. 청각하고 네. 신경. 오. 근데 저는 그 한창 그 성장기 때 농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농구 그래서 선수. 그 운동신경이 네. 몸에 배 있어서 네. 지금도 웬만한 데는 많이 걷고 네. 그리고 물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을 그 모태로 내가 긍정의 힘 같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음흠. 체력도 좋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만큼 마시는지요? 저는 물 사실 그 상임위 할 때도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안 먹지 보통 한 그 2리터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거로 그렇군요. 오전 상임위 할 때 2개 먹고 오후에 2개 먹고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물과 긍정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건강 비결이군요. 네, 걷는 거. 아, 걷는 거. 네, 네, 걷는 그렇군요. 거.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들 가운데 최다선이시잖아요. 현재는 4선. 예, 예전에는 5선도 있었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5선 했고. 네. 그분이 이제 현재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성이 몇 분인데 네. 최다선이시죠? 현재 우리 그 21대 국회의원이 59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그 야당은 아마 재선 이상이 저게 조금 여성 국회의원이 57명. 57명. 오케이. 네. 57명. 그 맞습니다. 가운데서 지금 최다선이시군요. 네. 근데 여성 국회 부의장은 이미 나왔죠. 네, 지금 김상희 의원이 같이 사선 의원을 하고 있고 아하. 부의장. 네. 근데 국회의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국회 부의장도 헌정사상 이번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여성 대통령.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에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아, 비록 지금 뭐 맞습니다. 비운의 대통령이지만. 네. 근데 왜 여성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아, 국회의장은 네. 우리 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올해 그동안에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지금 57명까지 왔거든요. 네. 아직까지 300명에 57명이라면은 네. 2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선출하기에는 그렇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제 그 인기 투표가 아니라 네. 자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의도 1번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의장은 나오겠죠. 근데 여성이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능력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능력자. 네. 우리 김용주 의원님께서 길을 여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까지 네. 그 정치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겠다, 뭘 맡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초선의 사무총장도 해보고 네. 그리고 국회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참 어려운 분야인데 여성이 최초로 그것도 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 생각을 하지 네. 제가 국회의장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면 과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그건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겸손하시다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네. 지금 뭐 성비를 보면은 50대 50이지만 여성이 아마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다 하고요. 네. 반반인데 네. 지금 57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적을까요? 여성 이 정치가 네. 다른 분야도 물론 어렵지만 네. 특히 정치권은 국민들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들은 처음부터 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네. 또 출마를 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 그 유권자들이 학연, 지연, 계보 이런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네. 상대적으로 여성은 비례대표를 하고 그 비례대표를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출한 게 이제 19대 지역구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원에 네.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다 그를 당원에 넣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금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지역에서 경선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무조건 우리가 막 그 당에서 공천해 갖고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상대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대당의 경쟁력 네. 그리고 유권자들이 뽑아줄 수 있는 자질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30% 공천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 네. 이제 한 발 한 발 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대 네. 내각 꾸리실 때 네. 3분의 1을 여성 장관으로 하겠다. 네, 아마 지킨 걸로 알고 참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또 발탁이 되신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또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당헌 네. 이런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네, 네. 2006년도에 네. 저희는 그때 강금원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습니다. 당선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아까 말씀한 대로 공천을 해갖고 네. 바로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요. 네. 2010년도에도 네. 한명숙 전 총리 나갔고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보실 때 여성에 대한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성이 1000만 명의 대표를 할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그 대표를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015년, 16년 이후에는 네. 우리 여성도 비교적 그 남성에 비해서 네. 어떤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네. 문은 열렸기 때문에 네. 여성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겠다 그런 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은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공천을 좀 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네. 대한민국 헌정사의 여성 국회의장도 나올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표는 가져야죠.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회 부의장을 여성으로 그 강력하게 그 똘똘 뭉쳐서 남성의 3선, 4선 의원들 막 5선까지 만나면서 네. 저희가 그 국회 부의장을 내려고 했던 것도 국회부터 유리천장을 뚫자.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 헌법기관인데 한 번도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배출 못한 대한민국이 네네.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대
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이 초대 자리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 정권이잖아요. 네. 촛불 혁명에 지원을 받아서 됐는데 왜 그 초대 노동부 장관에 우리 장관님을 발탁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아, 편견이 예. 없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발탁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비례대표도 그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했던 노동운동에 대한 배경 때문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서 네네네. 제가 17대, 19대, 20대까지 상임위 활동을 꼭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했고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대에 그 상임위 환경노동위원장, 아니 19대 때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후반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노동악법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신껏 여야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하면서 상임위를 그 무난하게 이끄는 걸 그때 당시에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활동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경력을 보신 것 같고요. 네. 전문성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그 인수위 기간이 없었습니다. 네. 벼랑간 촛불전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음에 취임을 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자리에 걸맞는 장관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장관이 필요했겠군요. 30%의 여성을 맞추려니까 네. 모든 걸 열어놓고 아마 그 국토부 장관도 여성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듯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력 있는 사람 남녀 다 올려놓고 여성 30%를 맞히는 거에 네. 그래서 제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발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노동운동도 굉장히 네, 깊숙하게 활동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노조의 상임부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네. 제가 금융노조 그 상임부위원장이 단위노조, 그러니까 은행노조에 네. 은행노조의 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네. 금융노조의 부위원장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정책실장, 단위노조 정책실장도 제가 여성으로 처음 했고, 아, 그리고 금융노조 여성부장 시절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하는 쪽에 네네네. 시민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좀 그 의욕적으로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당시에 금융노조도 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기가. 네. 네. 그다음에 그 금융노조가 당시 45년 동안 재선 그 금융노조 위원장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재선 금융노조 위원장을 밀면서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금융노조에 여성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은행의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위원장들을 설득해서 규정을 바꿨어요, 규약을. 네. 그래갖고 그 단위노조의 위원장 출신이 금융노조의 부위원장이다. 그 항목을 삭제하는 바람에 네. 금융노조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이 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서라도 발탁이 되실 정도로 능력을 능력보다 제가 시대에 좀 운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최초의 노동운동에 뛰어든 배경, 원래는 농구 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구로 그럼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실업팀을 네. 그 제가 그 거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학여중을 나왔는데 네. 저는 운동 특기자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특기자는 아니셨어요? 네, 그리고 운동 특기자는 안 했으나 워낙 그 민첩성이 좋았고 키가 크고. 키는 안 컸어요. 아, 키는 안 컸어요. 키는 지금 크지만 어, 그때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달리기도 잘하고 오. 피구도 잘하고 오. 운동에 좀 실력이 있었는데 운동 만능이네요. 네. 그 체육 선생이 농구 감독인데 눈에 들어서 네. 넌 농구 해보지 않을래?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늦게 2학년 때 시작하셨는데. 늦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동료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땐 전 주전자 들고 네. 공 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후보로 시작했네요. 네. 근데 다행히 무학여고는 운동을 전념을 하진 않았어요. 네. 낮에는 수업에 다 반드시 참석하고 저녁에 끝나면 체육관에 불 켜놓고 방과 후에 농구를 했기 때문에 네. 금세 따라갈 수가 있었죠. 완전 미국식이네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실업팀에 그런데도 저희 무학여고가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하고 네. 그 상위 그룹에 꼭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신탁은행에 스카우트 됐어요, 제가. 오, 그런 바람에 네. 농구로 은행에 들어간 거죠. 무학여고 그럼 농구팀에 주장하셨어요? 주장은 안 했어요, 저는. 오, 그러니까 딱 주장감이신데. 안 해요. 주장은 안 했고, 그 대신 그때 그 1년에 배출되는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200명 이상이 배출되는데, 네. 실업된 팀은 한 15명에서 16명, 요때 스카우트 때니까, 네. 고3 때는 아주 잘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노동운동. 실업팀을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그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은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낮에 운동들 하고 잘 먹고 잘 뛰고 그랬는데 네. 이 와서 보니까 무학여고 선수들이 실업팀 와서 오래 못 버텨요. 체력을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좀. 네. 네. 저도 와서 3년 만에 아 이거는 내가 체력 감당이 안 된다. 제가 지금 키가 크거든요. 네.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네. 운동할 때 이하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에서 9cm,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8cm였고 2년 사이 17cm가 큰 와, 거예요. 완전 콩나물. 네. 네. 그때 그 체력은 고등학교 때는 버티나 네. 키는 크고 체력이 안 되니까 실업팀에서 제가 3년 만에 네. 은퇴를 하고 일반 근무 현장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노동운동에. 네. 네, 그죠? 네. 근데 정치권으로 어떻게 또 인연이 된 거예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배경을 하려면 노동운동에 뛰어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그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은 그때 당시 교사, 약사, 은행원은 아주 굉장히 1등 신부감이었었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환경에 근무하니까 아주 내가 농구할 때보다 세상 편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노조에서 그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5년 차에 은행 그 농구 3년 경력을 받으니까 5년 차의 행원인데 그 갓 들어온 은행원보다 월급이 적더라고요. 아, 신입사원보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여행원이고 행원이에요. 네. 내가 5년인데 1년 차 된 사람 보조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럼 몰랐죠. 용어가 다릅니까? 은행원이고 여행원이고 이렇게? 행원이고 여행원이고. 오, 용어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별받는구나. 노조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또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결혼하고 그 출산 휴가 딱 60일 2달 쉬었거든요. 공휴일 포함해서. 네. 그때는 제가 은행에서 모든 일을 다 내가 잘할 정도로 여신내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네. 2달 쉬고 나오니까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흔히 말하는 책상이 없는 거죠. 진짜로 없었어요? 네. 오. 그래갖고 저기 출납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장사한 사람이 급하면 은행 가면 동전도 바꿔주고 잔돈 네네네. 바꿔주는 창구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거기 보조 자리로 발령이 네. 났더라고요. 창구 보조. 네.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됐고 보통 사람 같으면 때려치워버릴 텐데 안에서 이걸 네, 바꾸자. 바꿔야 되겠죠. 네. 또 운동한 그 기질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50명 여자 대의원, 전체 노조 대의원 중에 제가 노조 대의원 될 때 전국에 4명밖에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성 대의원이 4명. 네. 네.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또 여행원 제도를 없애고 네. 우리는 승진고시도 없었어요. 네. 대리리 승진도 못했었어요. 그때는. 아, 지금은 여성이라는 뭐 여성 이유로. 부행장도 있고 임원이 있지만 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하는데 네. 제가 금융노조에 가면서 TV 토론에 차별받는 데는 길을 쓰고 쫓아다녔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눈에 띄고 네. 그리고 1999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하게 되면서 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 그때 386이라는 용어가 되는 386도 그 정치권에 영입을 하고 네. 다양한 분야의 여성, 남성 다 전문가들을 인재들. 네. 그렇게 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할 때 네. 제가 거기에 발탁이 된 거죠.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 되셨나요? 아니죠. 그때 아. 저는
정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3번이나 찾아왔는데 거절했는데 네. 당신이 법 만들 때 정치인 따라다니지 않았냐. 네. 당신이 들어와서 법을 만들어라. 그 한마디에 네. 들어갔는데 비례대표 39번 받아갖고. 39분. 안 되는 번호는. 안 되는 번호죠. 그래도 뭐 나는 그게 그 아쉽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또 대통령 만들자.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때 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금융노조 여성 부장일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네. 그래서 2002년 대선에 또 발들여 놓고 네. 그리고 2004년에 비례대표 출마해갖고 지금같이 총재나 당대표가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국회의원하고 밖에 선거인단에서 아. 비례대표에 출마해서 제가 4등을 했습니다. 여성에.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된 게 아니군요. 네. 오, 선거인단에 의해서. 네네. 역시 실력이 뛰어나네. 몇 번 아니요. 됐습니까? 4번? 근데 여성에 4등을 여성 했으면 8번이나 해도 7번 해야 여성은 되는데 홀수로 가는데? 그런데 그때 당대표 몫으로 네. 여자 3명, 남자 7명은 그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3번 받고 13번. 네. 아, 그렇군요. 네. 안정권.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네. 사선이 네, 되셨는데요. 그랬습니다.